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의 통합특별시 우선 이전 약속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10개 핵심 기관의 지역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오는 6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광주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외교부가 여러 차례 현장 답사에 나서는 등 계획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차기 교육감 선거 광주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현직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물결 속에 시도를 넘나들며 보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단일 후보가 뽑히면서 전남 후보들과의 2차 단일화 여부 등 차기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실시될 교육감 선거에서 광주 진보 진영을 대표할 후보로 정성홍 전 정교조 광주지부장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시민공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시민공천단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정성홍 후보가 낙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홍 후보는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효율보다 원칙, 속도보다 방향이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하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입니다. 교육의 권한, 재정, 인사, 자율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김용태, 오경미 두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직함 논란 등으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서 단일 후보의 파괴력은 아직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정성홍 후보는 원팀과 동행을 강조하며 두 후보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고 시민공천위원회와 함께 전남 후보와의 2차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정선, 김대중 두 현직 교육감들이 시도 통합 물결 속에 지역을 넘나들며 유권자 접촉을 강화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의 불출마, 그리고 광주의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서 2차 단일화 성사 여부 등 교육감 선거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가운데 영상 10도를 웃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비교적 편안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목포에서는 900m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신안 앞에도는 가시거리 무려 150m 안팎으로 매우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공항에도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만큼 안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핵심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양 시도는 농협중앙회 이전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의 미래사업과 직결된 기관들이 이전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이전을 요구한 핵심 공공기관은 10곳입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이 대표적인 농업지역이자
전국 최대 수산업 중심지라는 점이 선정 이유입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먼저 전남에 자리 잡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유치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해 무안공항을 국내 3대 거점 공항으로 키우고 항공물류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전은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마사회 유치로 전남이 추진 중인 승마산업 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부는 지역별 이전 요구를 검토해 올해 기관별 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법원이 제자들을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스승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엄중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금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4개월 만으로 앞서 1, 2심 재판부는 회고록의 북한군 개입설 등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출판 금지와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해 역사 왜곡의 쐐기를 박아주길 기대하며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첫 도전 과제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에너지, AI, 문화 중심지라는 강점을 내세워 광주와 전남이 행사를 나눠 치르는 분산형 개최 방안을 유치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언은 G20 정상회의를 지방도시에서 치렀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김영록 지사는 통합특별시의 세계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앞으로 드는 치료비를 미리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 17년이 됐지만 실제 지급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그마저도 귀국한 뒤 치료비가 바닥이 나면서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아 귀국 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목포 MBC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수급자는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만수르 씨. 지난 2022년 3월 장흥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6개월 뒤 만수르 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체 감정 등 절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신체 감정을 거절했고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구체적인 기대 여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판단이 어렵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지급 신청은 한 차례 거절됐습니다. 만수르 씨 가족은 재작년 3월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향후 11년 이상의 기대 여명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보험급여 일시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고 이후 3년간의 치료기간만 지급 범위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결과 만수르 씨는 인정된 치료기간 3년 중 남아있던 1년 4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 7천여만 원만 받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한국에서 번 돈으로 아내와 세 자녀, 부모님까지 6식구를 부양해왔던 만수르 씨. 월 입원비만 450만 원에 이르던 상황에서 1년 4개월치 치료비는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본국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만수르 씨는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제도의 구조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를 해놓고 그래야 그들의 권리도 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가서 얼마만큼 아프고 있고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라고 하는 호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제도. 그러나 17년 동안 단 한 번 작동한 결과는 회복이 아닌 치료의 중단, 그리고 한 이주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설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례 반달곰 여자 씨름단 선수들인데요. 이번 주에 열리는 설날 여자 씨름대회에서 반드시 장사 타이틀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여자 씨름 선수들이 모래판 위로 하나둘 등장합니다. 가볍게 몸을 푼 뒤 삿발을 단단히 제어매고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바깥다리와 안다리, 잡채기 기술까지. 누나 좋다, 끝까지 해. 1대1 연습 대결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선수 7명으로 구성된 구례 반달곰 여자 씨름단이 다가오는 설날 장사 씨름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당금질에 나섰습니다. 2023년에 제가 처음으로 설날 장사를 등극했는데요. 이제 다시 그 타이틀을 뺏어오기 위해 더 노력했고 더 열심히 했고 이번 설날 장사는 제 겁니다. 지난해에만 3관왕을 차지하며 여자 씨름판의 최강자로 불리는 엄하진 선수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주특기인 잡채기의 들배지기 기술까지 새로 장착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자 씨름도 남자 씨름 못지않게 박진감 넘치고 또 엄청 아기자기하면서도 그 여자들의 그 기싸움과 승부욕들이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에서 열리는 이번 설날 대회에는 총 6개 팀이 격돌합니다. 구례 반달곰 씨름단은 매화와 국가급 등 개인전 3체급과 단체전에 출전해 우승을 노립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따라와 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의 공식 여자 씨름단으로 창단해 매년 장사를 배출해온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 이번 설날에도 씨름의 고장 구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구례 반달곰 화이팅!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정상회담은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몇 차례나 밝혔는데요. 이미 외교부에서 2차례나 안동의 숙소와 관광지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최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장소, 즉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 개최를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 후 일본 방문 전부터 이미 다음 정상회담 장소로 고향 안동을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4차례나 안동 개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면서요? 안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한옥 숙소도 있고요. 그 장소가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좁지만은 여러 가지 품격은 충분합니다.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이후 곧바로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의전 담당관실이 지난달 말 한 차례,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다시 한번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내에 자리한 한옥호텔 락고제. 15년 넘게 모은 유물이 객실 안팎에 배치돼 박물관을 옮겨놓은 듯하고 전통 건축의 백미인 차경을 강조한 경관, 호텔을 휘감아 도우는 개울과 황토길도 자연 그대로를 담아냈습니다. 한국 전통의 미를 어떻게 고급스러운 문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전통 건축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되 건박하면서도 격조 있는 그런 10분 거리에 있는 경북도청 앞 4성급 스탠포드 호텔. 150개 객실과 연회장, 회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역에 4개 호텔이 있고 저희 국내 6개 호텔 체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경영 노하우라든가 체인 호텔로서 어떤 그런 경력을 토대로 해서 특히 안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갖춘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아마 외국 정상에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정상회담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드론들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악한 어업 현장에서도 드론이 물건 전달이나 안전 감시 같은 단순한 역할을 넘어 이제 바닷속 자원 보호와 연구까지 맡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부들이 인공 부화시킨 어린 문어들을 드론 상자에 담습니다. 드론이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투명한 상자를 열자 어린 문어들이 헤엄쳐 나와 뿔뿔이 흩어집니다. 수중 드론이 적당한 바닷속 온도와 깊이를 찾아 어린 문어 만여 마리를 방류한 겁니다. 수중 드론은 방류한 어린 문어들을 쫓아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수중 드론은 현장 환경을 확인한 뒤 치어를 직접 적합한 지점에 방류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외부 포식 피해를 줄이고 자연 정착률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어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위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산자원 조성에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 수심 6m 깊이에서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치어 천여 마리를 수중 드론으로 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차원 해저 영상 촬영 등 사업 현장 조사 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수중 드론을 이용한 거를 확대해서 다른 지역과 다양한 품종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수중 드론이 바닷속에서 많은 양의 수산 자원을 나를 수 없고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더해져 수중 드론 운영 경험과 안정성이 축적된다면 어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정부가 원전 정책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소형 모듈 원전 1호기 유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됐지만 정부의 공모 요건의 벽을 넘지 못한 건데요. 대구시는 SMR 2호기 유치에 도전하는 등 전력 수급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군이 신공항 인근 첨단 산업단지와 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전원 대책으로 국내 1호 SMR 도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 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로서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모멘트를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애초 유치의 난항을 예상했습니다. 혁신형 SMR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내륙 지역에 SMR을 짓는 이 일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정부 교체기를 지나며 지지부진하던 SMR 1호기 유치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규 원전 터 공모에서 임해 지역, 바닷가 입지 요건이 명시돼 내륙 지역인 군위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신공항 등과 연계한 에너지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의 전력 자립률은 17% 수준으로 부산과 울산, 인천 등 대형 발전소를 보유한 도시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대구시는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한편 신공항과 첨단 산단 중심의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고 AI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산업 유치를 위해서 SMR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첨단 산업단지 건설 등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포용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은 여전한 상황. 대구시는 군위군 일대의 SMR 2호기 유치에 다시 도전하고 바이오 수소와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도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도시에 기회가 주어질지는 불확실해 보여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김영남 전 광주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광주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서구에 필요한 건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정치력과 책임 있는 행정 경험이라며 67대 시의원과 서울에너지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하며 쌓은 정책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밀 분석 결과가 회신되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립재난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정밀 분석과 보안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개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박치호 정광희 작가의 작품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박치호 작가는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의 결과를 황혼에 이른 신체와 얼굴을 통해 표현했고, 정광희 작가는 깨뜨린 달 항아리 파편을 설치 작업으로 재구성해 상처와 회복에 대한 사색을 담았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박치호 정광희 작가는 ACC 지역협력협의회가 추천한 남도의 중견 작가들로 오는 4월 5일까지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봉사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단 명칭은 동행으로 기존 부서별로 진행해온 봉사활동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어제 열린 발대식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가 설 연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또 전통시장 주차장과 280여 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해당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서구 양동시장, 북구 말바오시장 등 모두 16곳으로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공유누리 누리집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어서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자체는 아주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무안과 나주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주 자욱한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안팎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낮 동안 활동하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